안녕하세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월 1일은 애저녁이 지나갔지만 지금은 구정 연휴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새해 인사,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로 시작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아테네 가디건을 뜨고 있어요. 남들은 아테네 스웨터 뜨는 시점에 저는 이제서 뒤늦게 아테네 가디건을 뜹니다. 지금 앞뒤판 다 떠가지고 입기까지 끝냈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으면서 한 단, 돌아와서 한 단, 그 다음 단 뜨는 중이에요. 엄청 자세하게 TMI. 이제 요게 스와치 낼 때부터 무늬가 그냥 손에 익을 정도로 되게 무늬가 쉽게 손에 익거든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원통으로 이어가는 거다 보니까 정말로 도안을 볼 필요도 없을 만큼 뭐 손에 더 많이 익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그냥 패턴대로 뜨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두 단 뜨면서 영상을 찍어볼 수 있겠구나.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다른 거 잡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아테네 가디건 한두 단을 뜨면서 영상을 찍어보자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디건의 무늬를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꽈배기 뜰 때 코수가 이제 4코 이상이 되면 이렇게 오픈 마커로 꽈배기를 뜹니다. 아이고, 괜히 만져가지고. 꽈배기 바늘을 전 처음에 썼을 때 너무 불편했어가지고 안 쓰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꽈배기를 해보다가 써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편해요. 이거 그냥 마커로 코 잠깐 쉬어뒀다가 다시 그냥 훅 빼서 하는 게 저는 제일 쉽고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꽈배기 떴을 때 단을 표시해놔요. 왜냐면 이 아테네는 무늬가 이제 몇 개 되는데, 뭐 몇 개라고 해봤자 꽈배기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멍석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멍석이야 뭐. 근데 꽈배기랑 다이아몬드랑 무늬 단수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꽈배기 도안을 안 보고 그냥 훅 뜨다 보면 이 꽈배기 단을 놓칠 수가 있어가지고 그 단수를 체크하기 위해서 꽈배기 단은 딱 떴을 때 첫 단에다가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넉넉히 목 뜨다가 넉넉히 뜨다가도 이거 딱 보고 대충 꽈배기 뜰 때가 되었군 이러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진짜로 무늬가 되게 손에 금방 익어요. 그래서 뭐랄까 이런 게 좋은 무늬구나 라는 거를 새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뜨개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 원래도 제 맘대로 뜨는 거를 되게 좋아했고 제 스타일대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막 끄집어내서 막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뜨고 막 이랬긴 했지만, 뜨개 수업을 듣고 나서는 한동안 뜨개를 천천히 하면서 떴던 게 이제 그렇게 배웠던 거를 좀 적용을 시켜가면 그냥 제 맘대로 뜨는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저는 제가 구상해서 그려놓은 무늬 차트를 안 보면 옷을 못 뜨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그 무늬가 특별하게 막 멋있고 예쁘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근데 뭔가 묘하게 패턴이 손에 잘 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구상한 건데도 차트를 안 보면 뜰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뭐야? 그쵸? 근데 역시 잘 만들어진 무늬들은 한 번만 떠도, 아이고 어디 갔어? 한 번만 떠도 그냥 손에 익어요. 그리고 결과물은 역시 예쁘죠. 그래서 요런 게 작가님들의 파워다, 요런 거를 느끼면서 떴습니다.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3코짜리 꽈배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빼서 요렇게 꼬아놓은 상태에서 뜹니다. 한 코 한 코 꼬는 거야 뭐 그냥 모크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2코는 모크 케이블, 3코, 4코 정도는 요렇게 그냥 빼가지고 다시 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4코가 근데 넘어가면 5코부터는 아까처럼 마커를 씁니다. 오늘 왜 이러니? 저는요 이거 사이즈 M 사이즈로 시작해가지고 S 사이즈로 지금 변경해서 뜨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당연히 S 사이즈를 뜨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요 게이지가 스와치 게이지 돼 보니까 당연히 이걸 당연히라고 표현해. 당연히 작가님보다 게이지가 적게 나왔어요. 원체 늦은 손이거든요. 그 뿌띠 언니가 늦은 손이신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반부터 그나마 뿌띠 언니랑 게이지가 맞았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뿌띠 언니보다도 게이지가 적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늦은 손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도안들을 뜨면은요 항상 게이지가 적게 나와요. 같은 바늘일 때야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저는 요거 지금 원작보다 하나 작은 바늘로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지가 원작보다 작습니다 지금. 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게이지가 어쨌든 저는 적게 나오니까 너무 당연하게 사이즈를 원래 뜨려는 것보단 조금 작은 거를 떠야 돼요. 뜨는 편이에요. 보통. 그래야 좀 이렇게 크게 나왔어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저는 S를 뜨려고 했어요. 그 옷의 앞에 메저먼트를 이제 뒤늦게 확인을 했는데 메저먼트 확인을 해서 보니까 그게 그 어깨 너비 있잖아요. 어깨 너비가 그러니까 드롭 숄더인데 어깨 너비가 약간 제 기준에 약간 빠듯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깨가 이렇게 직각 어깨고 또 직각 어깨인데다가 제법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네, 실수한 부분 수습을 끝내고 왔습니다. 실수한 부분 수습을 끝내고 이제 다시 뜨면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어깨. 그렇지. 저의 어깨는 기본적으로 그 어깨뼈에서 어깨뼈까지 길이가요. 길어요. 그 선생님이 처음에 그 어깨뼈에서부터 어깨뼈까지의 길이를 재우라고 했을 때 그 평균의 길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게 보통 여자들 경우에는 이 어깨뼈에서 어깨뼈 정도, 그러니까 어깨의 그 너비가 한 38 정도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근데 저는 40이 넘어가요. 40도 아니야, 42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어깨가 넓은데 심지어 직각이야. 어깨대장이에요. 어깨대장이라 옷을 입을 때 제가 그래서 그 어깨 부분, 숄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새들 숄더
이런 거는 당연히 못 입고요. 진짜 그거 입으면 저는 장군님 됩니다. 그래서 어깨 라인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아테네 가디건이 그 드롭인데 약간 드롭되는 정도가 약간 얕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깨가 이렇게 딱 있다 보니까 드롭이 제 어깨에서 내려가는 정도가 약간 어중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기까지가 제 어깨로 보여요. 남들은 주어진 사이즈에서 드롭이 되면 한 요정 뭐 이렇게 요게 어깨라고 했을 때 남들이 그 사이즈를 뜨면 한 요 정도 내려온다고 하면 저는 한 요 정도로 와요. 그러면 진짜 이 드롭 이 라인에 맞춰서 어깨가 이만큼으로 길어져 보여요. 더 진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롭 숄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항상 드롭 되는 정도가 그 남들이 평균치로 입는 그런 드롭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입어요. 그렇게 입어야 어깨가 좀 왜소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체형이 좀 달라서 100% 그렇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깨 너비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드롭 숄더를 만약 못 입으신다고 하면 드롭이 훨씬 더 많이 되게 입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좀 어깨가 부각이 안 되고 좀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동시에 약간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죠. 여튼 아테네 가디건의 사이즈를 이렇게 보는데 S 사이즈를 뜨면 와, 제 어깨가 이렇게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사이즈는 M 사이즈, 최소 M 사이즈는 떠야 이제 그 게이지까지 합쳐졌을 때 좀 많이 드롭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드롭 숄더의 문제가 그렇게 드롭이 많이 되면 될수록 옷이 그만큼 좀 풍덩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옷이 또 근데 너무 풍덩하기만 하면 멋이 없잖아요. 좀 이렇게 뭔가 어울리는 그게 있는데 너무 풍덩하기만 하면. 그래서 또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이지가 좀 적다 보니 또 M 사이즈를 뜨면 그 몸통 둘레가, 가슴 둘레가 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또 애써 떴는데 안 예쁘게 핏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결론은 시작은 M 사이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깨 라인이 드롭이 좀 많이 되게끔 M 사이즈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몰 라인, 이제 아몰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코줄임을 좀 들어갔어요. S 사이즈에 맞춰서. 그리고 S 사이즈로 맞추면서 당연히 단수도 S 사이즈로 맞춰가지고 끝냅니다. 그렇게 저는 M 사이즈로 시작을 해서 S 사이즈로 뜨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면 소매, 가슴둘레 이런 거는 이제 S 사이즈로 나올 테고, 이미 어깨 쪽은 M 사이즈가 나왔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코줄임이 M에서 S로 간 거라서 그렇게 많지도 않아가지고 이 정도면 자연스럽게. 제가 최근에 제 마음대로 떴던 가디건 중에 하나의 목표가 뭐였냐면요, 드롭 숄더였거든요. 그 목표가 최대한 많이 팔로 드롭이 되지만 소매가 풍덩하지 않게 뜨는 게 저의 목표였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다행히 그 부분은 충족이 돼서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80% 만족스럽습니다. 그건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일단 실도 되게 좋은 거 썼어. 제가요, 여기 안쪽면 보시면 요거 걸어놓은 거 보이시죠? 요 오픈 마커. 이게 뭐냐면요, 걸러뜨기 부분입니다. 잘 보이시려나? 이게요,
요 사이에 지금 걸러뜨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안 보이실 거예요. 뜨다 보면 요 편물 사이에 쏙 가려져서 안 보이거든요. 짠! 표면 하나가 보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려나 보이려나.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두면 안 보여요. 그래서 뜨다 보면 약간 넉넉히 뜨다 보면 안뜨기 부분은 앞면은 그냥 패턴대로 위에 패턴대로 그대로 뜨는 거다 보니까 특히나 앞면은 그냥 넉넉히 뜨거든요. 그렇게 넉넉히 뜨다 보면 꼭 이렇게 안 뜨고 걸러야 되는데 안 걸르고 뜹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떠? 정말 못 살겠네. 하여튼 그래서 자꾸 그렇게 제가 뜨는 거예요. 걸러뜨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면에다가 걸러뜨는 코에다가 이걸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마커를 오픈 마커로. 네, 왜냐면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되게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 없이 떠요. 자꾸. 특히나 얘가 멍석 옆에 있어서 더 그래요. 이제 그냥 겉뜨기 사이에 있는 거면 딱 보고 겉뜨기들 뜨다 갑자기 안뜨기가 나오니까 의심을 하는데 이렇게 멍석 옆에 붙어 있는 거는 제가 꼭 착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작가님이 마커를 걸라고 지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마커 넘기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만 도안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거. 이게 사서 고생을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걸러뜨기 부분에 저는 안쪽 면에다가 이걸 이렇게 걸어 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아래 있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안 걸러뜨고 그냥 넘어갔네요. 안 걸러뜨고 대차게 떠줬어요 지금.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영상을 몇 번 찍긴 했었어요. 그런데 약간 뜨개 말 그대로 수다 영상으로 찍었던 거여가지고 편집을 못하고 자꾸 시기를 놓치니까 찍기만 하고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못 올리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진짜 어떻게든 올려보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올리고 싶다. 빠밤. 이거 실은요 게파드 울리아거든요. 원래 다른 걸 뜨려고 산 실이었는데 게이지가 그거는 원작이랑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 다른 데다 쓰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실이 딱 봐도 무늬 잘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테네 가디건은 이 실이 아니고 다른 실로 뜨려고 스와치 막 열심히 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얘가 훨씬 더 잘 아니야, 훨씬 더는 아닌데 걔보다 얘가 확실히 무늬가 빵 살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급 변경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 실이 아니었었어요. 원래 요 아테네 가디건을 뜨려고 했던 그 다른 실은요 이미 다른 걸로 캐스톤 해가지고 뜨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쉽진 않아요. 그 실 진짜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바로 다른 작품을 캐스톤 해가지고 2개 동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은 요 아테네를 게파드 울리아 요거 게파드 울리아 요걸로 뜨고 있고요. 저 진짜 볼실 오랜만에 쓰거든요. 한동안은 콘사 위주로 썼었고 그 후로는 타레실을 되게 많이 써가지고 그 볼실 쓴 지가 진짜 상상도 안 가. 언제 마지막으로 썼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만큼 볼실을 안 썼는데 오랜만에 쓰니까 와우, 탄성이 막 손에서 실이 쫙쫙 늘어나요.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 진짜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저 스와치 뜰 때 완전 버벅버벅거렸잖아요. 심지어 이 스와치가요, 요게 스와치거든요. 근데 무늬 스와치. 근데 요거 낼 때요 제가 모이어랑 같이 했어요. 왜냐면 가디건이니까
그래도 모헤어가 있어야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모헤어랑 같이 했는데 모헤어는 하나도 안 늘어나는 거였거든요. 탄성이 1도 없는 거. 근데 얘는 막 탄성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머, 어디 갔니?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 두 개가 실이 딱 다소곳하게 모여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가 자꾸 툭툭 튀는 거예요. 탄성이 안 맞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수화차 하나 뜨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다 또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게이지 차이가 나는데 굳이 내가 모헤어까지 섞어가지고 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실제 작품을 뜨는 건 모헤어를 빼고 그냥 볼실만 잡고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뜨는 것까진 괜찮은데 영상을 찍으면서 뜨면 굉장히 많이 버벅거리게 돼요. 뭔가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하던 것도 잘 안 돼. 아차. 제가 이제 울리아 요거 실 얘기하다 말았지. 실이 딱 만졌을 때 부드럽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거칠다, 따갑다 이런 느낌은 또 없거든요. 그냥 약간 버석거린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뜰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성이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이게 진짜 그냥 이 실 자체가 원래 탄성이 좀 좋은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오랜만에 볼실을 써가지고 유난히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탄성이 좀 있어서 뜰 때 장력 조절이 처음에 조금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늦은 손인데 탄성이 있으니까 코가 이제 좀 더 쫀쫀해지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안 그래도 뭐 제가 어차피 게이지가 좀 적기도 하고 가디건이니까 좀 쫀쫀하게, 그것도 무늬가 있는 그런 가디건이니까 쫀쫀하게 떠도 잘 어울리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저는 좀 편물이 이렇게 좀 야들야들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쫀쫀하게 떠지는 걸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다 보니까 요거를 이 막 텐션이 막 이렇게 짱짱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너무 짱짱해지지 않게 뜨느라 초반에는 약간 고생을 했습니다. 손이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뒷판 중간쯤 돼서야 조금 이제 좀 손이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뜨게 되는구나 뭐 이런 걸 느꼈어요. 얼마나 제가 늦은 손이냐면요. 좀 보여드릴게요. 이러고 다음 코로 넘어가는데 봐봐봐봐봐 보이실려나? 여기 바늘과 코 사이의 공간이 혹시 보이시나요? 아마 그 쫀손이신 분들은 이 안에 바늘이 하나 아마 더 들어갈걸요? 저는 이렇게 뜨는 걸 즐겨요.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또 걸러뜨기 해야 될 차례인데 걸러뜨기 표시를 안 올려놨더니 지금 또 안 뜨게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그 마커를 달아라 인간아. 아이고야. 옛날에 그 뜨개 막 시작했을 땐 코 이렇게 바늘에서 빠지면 막 어떡해 막 이랬는데 이제는 어머 뭐야 이러고 있네. 네, 다시 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 뜰 때 약간 그 탄성이 좀 어색하긴 했으나 일단 뜰 때 실이 거칠고 따갑고 이러지 않아서 뜨는 재미는 있고요. 그리고 무늬가 진짜 잘 나오고요. 그리고 세탁을 하면 이거 스와치 울세제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로만 조물조물 했을 뿐인데도 제법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울세제 넣고 세탁을 하면 더 많이 부드러워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가 정말 잘 나옵니다.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을 원래 쓰려던 걸 안 쓰고 요거를 쓰게 된 이유가 무늬 때문이었거든요. 똑같이 짙은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무늬가 확연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저 요 실 진짜 마음에 드네요.
율리스. 그래, 맞아. 볼실 아마 마지막으로 쓴 게 저 율리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율리스도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율리스는 조금 가는 실이었어서 아마 질리아트랑 비슷하지 않을까? 굵기나 느낌 이런 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질리아트는 사실 안 써봤어요. 완벽하게 비교는 할 수 없으나 왠지 모르는 느낌이 그렇다는 거. 저 이거 3일 전인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루 만에 뒷판을 끝내고 그 다음날은 이제 다른 거 캐스톤 해가지고 한 이틀 뜨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원하는 만큼 좀 떠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잡은 거거든요, 이거. 근데 오늘은 다행히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짬짬이 아이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쭉 떴는데 앞판 두 짝을 다 뜬 거죠.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있는 것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단까지 뜨고 나면 이제 영상도 끄고 그 다음에 아테네도 잠시 내려놓고 다른 걸 뜰 생각이에요. 번갈아 가면서 뜨려고요. 둘 다 너무 재밌게 잘 뜨고 있어요. 그 다른 거 하나는 좀 리토 가디건입니다. 그 진짜 한참 붐이었었잖아요. 저도 도안을 사놨는데 막상 혼자서 뜨려니까 약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걔가 구조가 좀 특이한 거라서 소매부터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혼자서 그냥 하려고 하니까 괜히 엄두가 안 나는? 그래서 자꾸 묵혀뒀었거든요. 그러다가 요번에 뜨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리투 가디건 뜨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아테네 가디건 관련된 수다 영상이었기 때문에 아테네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너무 기대돼요. 아테네 가디건은 처음 나왔을 때도 도안을 이제 받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떠야지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도안만 가지고 있다가 못 떴는데 다시 뜨려고 봤는데 아니 글쎄 도안이 안 보이네요. 제가 중간에 그 도안들 모아놨던 이제 다큐멘트가 어쩌다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완전 리셋이 돼가지고 안에 있던 게 거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제가 도안을 받았었는데 없는 거죠. 오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테네 가디건을 따로 출시를 해주셨고 그래서 다행히 출시를 해주셨으니 딱 막상 뜰 때 되면 진짜 그땐 사서 떠야 되겠다 이제 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가디건이 확 뜨고 싶어져가지고 그래 이젠 정말 아테네 가디건을 뜰 때가 되었구나 싶어서 도안을 다시 구매를 하고 실을 결정을 했다가 번복을 해서 이렇게 해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제 새로 출시된 아테네 스웨터를 뜨고 있을 때 전 뒤늦게 가디건을 뜹니다. 전 원래 그 아까 어깨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체형이 목도 좀 긴 편은 아닌 체형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상체가 굉장히 커 보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목이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깨는 넓고 그래서 그 넥은 또 V넥을 되게 선호를 하거든요. 되게 까탈스럽지요. 뭐 제 취향이 그렇습니다. V넥을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거진 다 V넥으로 바꿔서 뜨거든요. 근데 아테네 가디건은 이상하게 저는 아테네 가디건은 V넥보다는 이 라운드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참 그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V넥을 좋아하고 맨날 V넥만 뜨는데 막상 아테네 가디건은 그냥 얘는 그냥 라운드가 좋은걸 이러면서 결국 라운드를 뜨고 있습니다. 저는 가디건 단추를 안 잠그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디건은 V넥으로 뜨나 라운드로 뜨나 별 의미가 없기는 해요.
안 잠그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단추 달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뭐 단추 안 다는 경우가 많긴 하죠, 가디건에. 하지만 단추를 다는 경우도 많기는 해요. 근데 단추를 그렇게 달아도 잘 안 잠급니다. 답답한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특히나 목까지는 더더욱이 더 안 잠그거든요. 가슴 진짜 잠궈도 딱 가슴까지만 잠그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가디건은 라운드나 브이넥이나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 오, 한 단이 끝이 납니다. 수다 떨면서 찍은 거라 아까 보니까 실수하고 막 이래가지고 수정하고 그랬잖아요. 다른 실수가 없었어야 했는데 다음번에 다시 이거 잡았는데 뭐야 이거 무슨 무늬가 이 모양이야? 막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길 바라며. 근데 너무 뿌듯해요. 이렇게 많이 뜨다니. 저 이거 뒷판이 82g 들었고요. 앞판이 40g, 40g 들어가지고 총 162g 들었어요. 소매 익기 직전까지, 암홀 익기 직전까지. 되게 다급한 TMI. 다급한 TMI. M 사이즈로 시작해서 S 사이즈로 암홀 부분을 끝내는데 총 162g이 들었다. 그리고 바늘은 원작보다 한 치수 작은 4.5mm로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지는 더 적게 나온다. 이런. 자, 이렇게 떴으니까 어디 한번 실수를 하지 않고 제대로 떴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처음에 버블 약간 겁먹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버블 뜨는 거라. 근데 버블이 계속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재밌네요. 다행입니다. 먼저 뒷판. 이렇게 뒷판. 이 뒷판 뜨는데 여기 정도까지 이 뒷판 뜨는데 82g 들었어요. 처음에 요 꽈배기 도안 제대로 안 보고 두 단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한 이렇게까지 떴다가 싹 풀고 꽈배기도 수정을 해줬었는데 티 많이 안 나죠? 세탁하면 아마 더 차례를 가지런해질 것 같아요. 원래 너무 늦은 손이라 지금 꽈배기도 이렇게 막 지금 중간중간 푹푹 튀어나오고 막 이랬는데 세탁하면 잘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늦은 손이다 보니까 되게 특히나 꽈배기 할 때 그 꼬이는 부분이 좀 안 예쁘게 나오는 코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정리를 좀 해주고 나면 티 안 나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막 툭 튀는 코 없이 나름 잘 정리됐어요. 무늬 진짜 잘 보여요. 보통 짙은 컬러들은 무늬가 잘 안 보이던데 이건 진짜 실 특성도 있긴 있네요. 되게 잘 보인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코를 줄여놔가지고 여기가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게 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제가 줄여서 살짝 줄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앞면. 빠밤. 라운드 되게 예쁘게 나왔어서 행복했어요. 여기 안목 라운드 내기 쉐입이 예쁘게 나왔어. 요게 앞면.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이뻐요. 여기 암홀 깊이도 딱 요 정도면 세탁 생각하면 조금 줄 테니까 암홀도 요 정도 깊이면 마음에 들어요. 역시 암홀과 요거 가슴 둘레는 S 사이즈로 변경을 해서 뜨는 게 정답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블. 이제 앞면에 간간히 들어갈 버블. 버블 제일 처음 떴던 버블이라 네, 그 뒤 거는 조금씩 났네요. 아닌데 제일 또 아닌데 얘를 먼저 떴는데 얘가 더 이쁘게 나왔어 버블이. 네, 요러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수다 여기서 끝내고 최대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완성작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작품의 수다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행복하고 복닥한 그런 건강한 뜨개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